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 출동한 상황이고요. 이번 선거엔 정당 후보 6명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당은 이 대통령과 한나인 후보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선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자 구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죠. 어느 순간에 강서구청은 전국에 226개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하나의 그것도 보궐선거인데 네.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추석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갑자기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갔고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번 선거는 뭐냐. 수도권 민심 저는 바로 밑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도권 민심 참고서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참고. 예. 적어도 이런 양당 간에 굉장히 격화된 긴장관계 속에서 지금 강서구청, 강서구에 사는 50여만 명, 60만 명 가까운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의 참고서 성격의 선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성격의 선거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 영상 메시지를 내고요. 정권의 폭정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면서 또 병상에 있지만 또 현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건강에 달려 있겠지만요. 예. 이제 오늘 재판을 지금 첫 공판이죠. 그렇습니다. 첫 공판이니까 지금 몇 번이나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 거절이 돼가지고 오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 변수가 물론 있고요. 예. 재판도 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지금 이 중요성이 확 높아진 강서 재보궐의 대표가 얼굴을 비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일단 강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단식이지만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아닙니까? 사면 복권에다가 윤심 공천까지 저렇게 해서 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직접 출마를 하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여야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3명이 다 이 강서구에서 나온 만큼 지역구에서 여기서 많이 이겨야 된다는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이겨서는 안 되고요. 네네. 물론 이겨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많이 이겨야지 만약에 이기더라도 그 격차가 좀 적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크게 이겨야 되는 선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0%가 넘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 이런 이야기가 통할지 결과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40% 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보세요. 평일인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양쪽 뒤에서 다 독려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강서랜드가 지난번 작년 6월 정규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얼마냐? 52%가 안 됐어요. 작년에.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평일날 치러지는 그 보궐선거에서 40% 넘을까? 저는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 입장에서는 해석이 유리한 거죠. 네네.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쏟아졌다. 특히나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했던 데가 2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예요. 그때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붙었을 때 사전투표 서울이 얼마나 나오냐? 21%였어요. 21%. 그때 가장 많았다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저는 20% 안 될 것 같다. 네네. 그리고 투표율도 40%를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조금은 다른 결과 나올 여지도 많다. 말을 바꾸면 지금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저는 이래 봅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크게 승리할. 크게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판이 커진 만큼 패배할 경우 후폭풍도 모두가 거세게 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당은 김태우 후보 공천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여당이 패배하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여쭤볼게요.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여당의 지역은 어떻게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 같으세요? 여당이 만약에 많이 패배한다면 김기현 체제는 위험하죠. 예. 야당이 패배한다면 그건 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야당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가 국회의원 3명은 물론 다 민주당입니다만은 예. 1년여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거기 시의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1명밖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는 그 오세훈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줄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정권 심판론, 특히 윤 대통령 심판론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이길 수 있고 많이 이겨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선거인 건 확실하죠. 예, 그렇군요. 여당의 입장에서 봐서 이번 선거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당내 지형, 김기현 대표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 체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게 비대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에서는 사실상 예. 이 김기현 대표는 공천 안 하려고 했던 기색이 역력했잖아요. 어찌됐건 예. 공천이 됐는데 그럼 자 공천을 하더라도 왜 김태호로 갔냐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남아있는 부분은 있다. 예.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김태호 후보가 당선된 게 16년 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2006년도 이후에는 내리 3번을 다 민주당이 구청장도 되고 3군데 전부 다 예. 세지역 전부 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할 구멍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압도적 패, 참패. 네. 한쪽에 압도적 승리, 한쪽에 참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참패나 압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예방 주사를 맞는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민심 지점이 이렇다는 걸 참고서로 확인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향후 대응을 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예.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전투표 전날 우리 공화당 이명호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범야권 정당들은 각각 후보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또 합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분산은 되겠지만은요. 지금 현재는 두 후보의 지역의 분위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분산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왜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왔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양당 피로증이 국민 사이에 강서구는 물론이고요. 예.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제3지대에 있는 이 정당들이 예.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태우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양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정권 심판해야 되느냐, 예. 지역 일꾼을 꼽아야 되느냐 이 두 개로 이슈가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단일화에 합의한 요 부분, 우리 공화당과 합의한 부분, 요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김태우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수가 하나 됐다는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병상에서 강서구 청장 이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있기도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당초 이 대표가 이번 주에 퇴원할 것으로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거 유세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 이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가야 될 필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강서구가 이렇게 판이 커져가지고요. 네네. 대표가 지금 뭐 굉장히 건강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재판 공판에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는 합니다만은 예. 강서구를 모른 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당내 상황도 좀 알아보죠. 비명계 축출론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요.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청원이 올라와서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당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원을 근거로 해당 의원들에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밖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상황은. 글쎄, 제가 볼 때 윤리심판을 회부하겠죠.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론은 공천 여부일 텐데 예. 당의 후보로 나서게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뭐 공천 여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 놔둬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들은 5명 중에 한 5명 전체는 한 4명 정도는 공천 탈락할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방하게 포용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정치적 욕구는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저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어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의사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 대해서 5인방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조웅천 의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 예. 라고 묻고 싶어요.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원보이스 정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예. 이 일을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자, 이렇게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죠. 만약 당이 징계를 내렸는데 해당 의원들이 징계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수습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뭐 해결책이 특별히 있어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조 의원이 금방 얘기하는 대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정치적 격동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예.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만약에 그때 부결 호소를 이 대표가 민주당 이 대표가 SNS를 통해서 부결 호소를 하고 그걸 당이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더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아마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영장 기각이라는 굉장히 해피엔딩을 지금 받아들였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가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의 큰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어요. 물론 네. 이게 지금 어떤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잘 된 거니까 칭찬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억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부결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당이 추석 연휴를 맞았더라면 예. 추석 연휴를 온전히 지나기 매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표가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침묵을 깨고 뭔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물론 이게 징계 절차가 들어갈지도 또 징계 절차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네네. 이 당이 방향을 잃고 아. 굉장한 시련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들으신 이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뻔뻔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결국 이제 나는 친명 중에 찐명이라는 걸 이제 입증 증명하는 거죠. 예. 셀프 증명하는 건데 조홍천 의원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완전로 이재명 원보이스 사당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뭐 수박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당내 숙청 분위기, 네. 당내 겸용 분위기가 해제되지 않았다. 더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글쎄 저는 뭐 이런 게 좋으냐 민주당 전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재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남아있는. 예. 만약에 하나 법원에서 무슨 덜컥 재판 받다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없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예.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이렇게 한쪽을 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정당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뭐 사회 상식 아니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요것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 이제 당 내용 수습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 직면한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재판 리스크도 지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한 차례 연기가 됐던 이 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 측이 또 한 번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재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재판 그렇죠. 준비 기일만 해도 5-6차례를 하고 또 지난번에 첫 공판 잡았다가 단식 때문에 연기가 되고 이래가지고요. 예. 이 재판부가 아마 이 재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따지면은 이 공판 하나도 여러 번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예. 선거법 재판도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고요. 네.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3건이 결합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쪼개기 기소를 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따지면 재판의 숫자, 공판의 숫자를 지금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몇 건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선거법 재판은 원래는 9월 8일까지 1심이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판이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될지 예. 현재로서는 좀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재판 리스크도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몇 번을 나올지 지금 그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대북 송금 의혹 또 추가 기소될 경우 매주 3회 이상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던 것은 역으로 이제 이 재판에서 글쎄요 이런 재판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내 수습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재판 횟수도 중요해요. 사실은 당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3번 재판에 출석하면 수원지법 갔다가 서울지법 갔다가 중앙지법 갔다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총선 전에 혹여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나 예.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략적 목표는 뭐냐? 선고를 안 하도록 만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법 재판 지금 재판이 오늘 재판도 보십시오. 이게 3월 달에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6번의 준비 기일만 한 거예요. 예. 오늘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예. 10시 반에. 그럼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 오늘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고 네. 그 오후에는 이균영 대법원장 동의안이 국회 표결되는 이 같은 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예. 법관 인사를 하고 재판장 인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예. 아주 강성 재판장이 들어서서 내년 2월 전에 2월 달에 인사 때 들어서서 예. 4월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동의를 안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뭐냐.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10시 반. 오후에 이균용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이 연관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이재명 캠프의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은 이 뉴스타파 보도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유포했다는 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이제 돈을 뭐 세금을 썼다 안 썼다 문제인데요.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일이지만 네네. 그걸 알 수 있는 입시나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다면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좀 무리한 대목이 있어서 이것도 하여튼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죠. 예, 조사 수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을까요? 아니. 그게 이 표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0.7% 24만 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저는 쭉 관찰했습니다만은 한 8% 10% 차이 난 걸로 봤는데 얼마 보냈습니까? 475만 명한테. 그러니까. 자, 뉴스 타파는 사흘 전에 짜집기 뉴스, 그러니까 짜집기로 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예. 그것을 대선 후보가 하루 전에 450만 명한테 가짜 뉴스를 붙인 첨부한 문자를 보내서 좁혀졌다를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여론 조작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설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